나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홀로 서 있었다. 눈보라가 서울 거리를 휘몰아치던 그 순간 아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는 처가 식구들만. 미안해,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50년 동안 피를 토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70억 원짜리 제주 해변 별장을 사면서.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익숙한 루틴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들 민준이가 결혼한 지 2년,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처음엔 좋았다. 지은이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고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점점 그 행복에서 내가 배제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엄마, 지은이 쪽 가족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는데 우리도 가야 해. 민준이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라. 엄마는 집에서 기다릴게. 그런데 그 메시지가 왔다. 처가 식구만, 왜 나만? 왜 나를 이렇게? 손이 떨려서 김치찌개를 엎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내 가슴속 분노가 끓어올랐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아빠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걸, 그 비밀을 이제 풀어야 할 때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었다. 30년 동안 모은 돈,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비밀 계좌에 쌓인 그 돈 70억 원,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그곳을 사기로 결심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바로 계약할게요. 오늘 오후에 서류 준비해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 자신조차 놀랐다. 오후에 중개인이 왔다. 50대 중반의 여자,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이 별장, 정말 대단해요. 해변 바로 앞, 프라이빗 풀장까지. 혼자 사는 분께 딱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혼자. 아니요, 복수를 위한 거예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내 머릿속에 스치던 장면이 떠올랐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결혼식 날 나에게 속삭이던 말, 엄마, 영원히 가족이야, 거짓말. 별장이 내 소유가 된 그날 밤, 나는 서울집을 나섰다. 눈이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역겹게 들렸다. 징겔 벨즈가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느껴질까? 제주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별장은 달빛 아래 우뚝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파도 소리가 내 복수의 서곡처럼 들렸다.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민준이에게 사진을 보낸다. 엄마가 새 집 샀어. 크리스마스에 와봐. 그는 답장할 테지. 놀라서, 후회해서. 하지만 그 후회는 시작일 뿐, 진짜 복수는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거다. 아빠의 죽음, 그 사건. 민준아, 내가 지은이와 함께 나를 버린 대가로 내 인생을 뒤집어줄게.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꽃.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첫 잔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25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는 도망쳤고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팔았다. 민준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데 그 빚의 진실은? 남편의 불륜 상대, 그의 비서였던 여자가 모든 걸 꾸민 거였다. 그 여자, 이제는 재벌가의 사모님인 그녀. 지은이의 어머니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식 3개월 전 지은이의 집안 조사를 하던 중 옛 지인이 알려준 거였다. 그 집안, 조심해. 내 남편의 옛 연인이야. 충격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다 감당할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를 버리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에게 사진을 보냈다. 별장의 전경, 바다를 배경으로 한 셀카. 엄마 혼자지만 행복해. 내가 오면 더 좋을 텐데. 답장이 왔다. 엄마, 그게 무슨 70억. 어떻게? 나는 웃었다. 엄마 돈이야? 내가 모르는 돈. 그 후 지은이의 어머니 그 당녀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당신 딸과 내 아들, 그 결혼. 재미있겠네. 과거를 털어놓을까? 그녀의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움직일 거다. 복수의 첫 수는 이미 던져졌다. 민준이가 제주로 오는 날,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별장 테라스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복수의 맛은 이런 건가? 달콤하면서도 쓰다. 민준이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갑자기 별장. 돈은 어디서? 나는 안으로 들이며 웃었다. 들어와, 민준아.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내가 날 버렸으니 엄마가 새 가족을 만들었어. 그는 당황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버렸다고? 엄마, 그 메시지. 지은이가 처가 쪽이 크리스마스 한다고 해서 변명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히고 와인을 권했다. 그래, 처가. 지은이 엄마, 나랑 아는 사이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아빠 죽은 거 기억나? 사업 실패로 자살한 줄 알았지? 그건 아니야. 내 아빠는 그 여자 때문에 죽었어. 지은이 엄마, 박미경 씨의 민준이가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증거를 꺼냈다. 옛 편지, 은행 기록. 봐에 내 아빠가 빚을 졌다고? 그 여자가 조작한 거야?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왜 이제야? 결혼 전에 말하지? 내 행복을 위해 참았어. 그런데 내가 날 크리스마스에서 빼? 그건 용서 못해.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여보,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해. 와봐. 지은이가 도착한 건 오후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이 별장. 정말 70억이요? 어떻게?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지은아, 내 엄마 이야기 좀 할까? 그녀가 내 남편을 어떻게 망쳤는지 지은이가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그건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아, 진짜야? 내 엄마가. 그날 밤, 우리는 별장에서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은 내가 직접 만든 한식. 불고기, 비빔밥. 하지만 분위기는 전쟁터였다.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복수라고? 이 별장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날 버린 데가? 이제 내 인생도 뒤집을 거야. 다음 날 박미경이 왔다. 그녀는 고급 차를 타고 변호사를 대동했다. 이 여보, 무슨 짓이야? 내 딸 결혼을 망치려 들어.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25년 전 그 차가운 시선. 나는 웃었다. 망치다니. 진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명예훼손 소송 걸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 기자에게 익명 팩스를 보낸 상태였다. 박미경이 속삭였다. 당신 아직도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그만해. 나는 비웃었다. 민준이. 당신 손녀를 바라는 당신이? 이제 민준이는 내 편이야.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장모님, 진짜예요. 아버지 일. 박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가 먼저. 거짓말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불륜, 조작된 빚, 남편의 자살 유서 위조. 나는 녹음기를 켰다. 모두 들었어.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 그녀가 소리쳤다. 미쳤어. 당신 때문에 내 집안이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지은이는 울면서 나갔다. 어머님, 왜요? 우리 사랑하는데. 사랑. 그 사랑이 날 배신한 거다. 민준이는 남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함께 싸우자. 내 진짜 가족은 나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밤에 민준이의 전화 소리가 들렸다. 네, 장모님. 엄마가 미쳤어요. 도와주세요. 배신의 두 번째. 내 아들이 다시 날 팔았다. 민준이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서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엄마가 별장 산 것도 복수라고. 박미경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그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왜? 내가 내 아빠의 죄를 대신 지고 너를 키운 게 다 헛수고였어? 다음 날 민준이는 사과했다. 엄마, 어제는. 장모님이 울어서 변명.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 내 새 가족과 있어. 그는 떠났지만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아니, 그건 두려움일까? 이제 복수의 타깃 든 둘 다. 박미경과 민준이. 지은이는? 그녀는 피해자일지도. 하지만 사랑이란 게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제주에서 모든 걸 준비했다. 먼저 옛 친구에게 연락. 그녀는 기자였다. 미경 씨 스캔들 터뜨리게. 하지만 민준이 보호해. 기사가 나간 건 3일 후. 재벌 사모님의 숨겨진 과거, 불륜과 사기 의혹. 박미경의 주식은 폭락했다. 그녀의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민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엄마, 장모님 집이 난리야. 주식 떨어지고 기자들이. 나는 웃었다. 그게 복수지. 내가 날 버린 대가.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지은이랑 헤어질게요. 충격이었다. 헤어져. 왜? 엄마 때문에. 아니, 진실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에 스치는 건 사랑이 아니었다. 야망.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박미경의 집안과 연결된 그 자리. 그는 나를 이용해 그 자리를 노린 거다. 엄마, 이 별장. 같이 팔아요. 돈으로 내 빚 갚고. 이 빚. 내게 빚이 어디 있어. 나는 소리쳤다. 너 아직도 그 여자 편이구나.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파도가 별장 유리를 두드렸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남편의 유서를 다시 읽었다. 미안해, 사랑하는 영희야. 미경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왜 내가 이 고통을 혼자. 민준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내 아빠의 그림자를 짊어진 거야. 다음 단계 복수. 나는 박미경의 비밀 계좌를 해킹했다. 옛 해커 친구 덕 10억 원. 그 돈으로 민준이의 회사에 투자했다. 익명으로. 민준 씨, 승진 축하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받아들였다. 돈의 유혹. 이제 그는 내 꼭두각시.
지은이가 혼자 왔다. 어머님, 민준 오빠가 이상해요.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지은아, 내 엄마 탓이야. 하지만 너는 다르지.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요. 엄마가 아저씨 일에 관여했다고. 오티스트. 지은이는 알았다. 그녀의 어머니의 비밀을. 우리는 함께 울었다. 어머님, 복수 그만하세요.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해요.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끝까지 갈 거야. 지은이가 떠난 후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내 약혼녀가 울었어. 후회해. 그는 웃었다. 엄마, 이제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긴 건 또 다른 배신. 민준이는 박미경과 거래했다. 엄마의 돈으로 주식 사서 미경 씨 집안 구할게요. 그는 날 팔아넘겼다. 내 돈으로 적의 집안을 살렸다. 복수의 고리가 점점 좁혀졌다. 제주 별장은 이제 전쟁터였다. 매일 바다를 보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의 회사, 그는 이제 임원이 됐다. 내 돈덕. 하지만 그 자리는 독이었다. 나는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민준 씨의 부정, 박미경과의 유착 증거는 쌓였다. 박미경이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영희 씨, 그만해. 돈 줄게. 100억.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벌 사모님의 자존심이 꺾인 모습.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돈. 그게 내가 내 남편 뺏은 값이야.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젊었을 때 실수였어. 민준이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웃기지도 않았다. 내 딸 지은이를 봤어? 그녀가 내 비밀을 알아.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 그 애가 모녀의 대립.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내 딸이 날 도와? 너 같은 엄마 싫대. 그녀가 떠난 후 지은이가 왔다. 어머님, 엄마가 울고 가셨어요. 나는 안아주었다. 내가 선택해. 나랑 같이 갈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오빠는? 변했어요. 사랑의 끝. 그녀는 민준이를 버렸다. 민준이는 알게 됐다. 엄마, 지은이가 왜? 당신 탓이야. 그는 별장을 부수려 들었다. 유리컵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복수라고? 난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 행복. 그의 행복이 날 짓밟은 거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행복은 내 피로 세워졌어. 내 아빠의 죽음, 내가 대신한 죄. 그가 멈췄다. 죄. 무슨.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 그의 사기. 남편이 박미경과 함께 저지른 범죄. 돈 세탁. 내 아빠가 잡힐 뻔했어. 내가 대신 감옥 갔어. 2년. 너 모르게. 민준이의 눈에 충격. 엄마가. 감옥.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출소 후에도 침묵했다. 민준이를 위해.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무기다. 박미경도 공범이야. 이제 경찰에 넘길게. 민준이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나도. 그녀와 거래했어. 또 배신. 그는 박미경의 돈으로 내 계좌를 털려 했다. 70억 별장. 팔아서 빚 갚으려 했어. 내 돈을 훔치려 한 아들.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영원히 사라져. 하지만 밤에 그는 돌아왔다. 칼을 들고. 엄마, 끝내자. 긴장된 순간. 파도 소리가 커졌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찔러봐. 내 피가 내 피니까. 그가 칼을 떨어뜨렸다. 울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가족?
이미 부서진 가족.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민준이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용서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옛날 어린 민준이가 보였다. 5살 때 나를 안고 엄마 사랑해 하던 그 아이, 나는 안아주었다. 그래,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간단했다. 박미경을 끌어들이는 것, 민준이는 동의했다. 장모님을 불러올게요. 다음 날 별장에 셋이 모였다. 박미경, 지은이, 민준이, 나어 테이블 위에 놓인 건 계약서. 모두의 비밀, 영원히 묻자. 하지만 대가는 있어? 박미경이 물었다. 뭐? 내 재산의 30%. 자선의 기부. 그리고 지은이와 민준이 이혼 후 충격. 지은이가 소리쳤다. 어머님, 왜? 내 엄마 탓이야. 그녀가 우리 가족을 망친 거.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따라야 해요. 엄마 말대로. 박미경이 웃었다. 미쳤어. 당신들, 날 속이려. 그녀가 일어나려 했지만 문 밖에서 경찰이 기다렸다. 내가 불렀다. 사기 혐의, 조사받아야 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희, 이 배신자. 경찰이 그녀를 데려갔다. 지은이는 울었다. 엄마가 진짜 범죄자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너는 아니야. 민준이는 나를 봤다. 엄마, 이제 끝, 아니. 아직. 며칠 후, 기부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박미경의 재산, 300억 기부. 그녀의 집안은 무너졌다. 민준이는 회사를 그만뒀다. 엄마, 새로 시작해요. 제주에서 지은이는 떠났다. 미안해요. 사랑했지만. 복수의 끝, 하지만 빈자리. 나는 별장에서 홀로 서 있었다. 70억의 별장, 이제는 감옥 같았다. 민준이가 왔다. 엄마, 크리스마스 같이 해요. 눈물이 흘렀다. 그래. 하지만 트위스트. 그날 밤, 민준이의 전화. 장모님, 도망쳤어요. 엄마 탓에 박미경이 해외로. 그리고 민준이는 그녀와 함께. 또 배신. 엄마, 미안. 이게 내 선택. 배신의 최종. 민준이가 박미경과 도망쳤다. 뉴스에서 봤다. 재벌 3호 도피, 사위와 함께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나는 별장에서 웃었다. 아니, 울었다. 모든 게 헛수고. 복수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지은이가 왔다. 마지막 방문. 어머님, 오빠가. 왜요? 나는 말했다. 그의 선택. 내 엄마의 피가 흐르는가 봐에 그녀가 울었다. 저는 엄마랑 안 갈게요. 여기 있어요, 새 가족. 지은이와 나. 하지만 결말은 비극. 민준이는 잡혔다. 공항에서. 사기 혐의. 재판에서 그는 말했다. 엄마가 날 몰아세웠어, 나를 고발. 나는 증언대에 섰다. 내 아들, 내가 망쳤어, 진실.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지려 했다. 감옥에서 5년. 출소 후, 별장은 팔았다. 돈으로 지은이와 새 삶. 하지만 민준이는? 그는 자유. 박미경의 돈으로. 트위스트, 그는 날 용서했다. 편지. 엄마, 사랑해. 하지만 자유를 택했어. 독자 여러분, 누가 오를까? 나의 복수. 민준이의 배신. 논쟁의 끝, 나는 바다 앞에 서서 속삭였다. 크리스마스, 다시는 안 올게.